강풍이 불던 그날 밤. 민재는 차창 너머로 휘몰아치는 비를 바라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전화 한 통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말이 닫혔어요. 제발 와주세요. 낯선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는 민재의 가슴을 죄어왔다. 강원도 깊은 산골. 끝없이 펼쳐진 들판 한가운데 서 있는 낡은 목장. 민재는 젊은 수의사로 서울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으로 내려온 지 불과 몇 달. 그는 동물들을 사랑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늘 서툴렀다. 특히나 자신의 마음. 숨기고 싶은 그 감정 때문에 목장에 도착했을 때 비는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어깨에 메고 헛간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도연이었다. 키가 크고 거친 손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도연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이곳이 텍사스가 아닌 한국이라는 사실이 민재를 잠시 당황하게 했다. 늦었네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민재를 꿰뚫는 듯했다. 민재는 말을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헛간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따라와요. 말 상태가 심각해요. 민재는 도연을 따라 헛간 깊숙이 들어갔다. 말 한 마리가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다. 이름은 별이라고 했다. 민재는 즉시 무릎을 꿇고 말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리뼈에 금이 간 것 같았다. 그는 침착하게 주사를 준비하며 도연에게 물었다. 어떻게 다친 겁니까?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 잘못이에요. 라고 짧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짧지만 강렬한 순간. 민재는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별의 치료에 온 힘을 쏟았다. 도연은 곁에서 묵묵히 민재를 도왔다. 손이 스칠 때마다 민재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도연의 손은 거칠었지만 말의 갈기를 쓰다듬는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치료가 끝난 후 도연은 민재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별이 살았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도연의 존재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여기 오래 살았어요. 민재가 물었다. 단순한 대화로 긴장을 풀고 싶었다. 10년 됐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이곳이 나한테 맞아요. 도연은 말을 아꼈다. 민재는 그의 말투에서 깊은 이야기를 감지했다. 밤이 깊어지자 민재는 돌아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도연이 말했다. 비가 너무 세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민재는 망설였다. 그의 직감은 도연의 제안이 단순한 호의가 아님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목장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도연의 눈빛, 그의 거친 손, 그리고 말의 갈기를 쓰다듬던 부드러운 손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재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별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말은 훨씬 나아 보였다. 도연은 민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선생님, 진짜 대단해요. 민재는 그 미소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는 도연에게 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민재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이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민재는 짧게 말하고 차로 향했다. 하지만 도연이 그의 팔을 잡았다. 그냥 가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그를 바라봤다. 도연의 눈에는 갈등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이곳에서, 이 남자와 함께, 그의 인생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재는 도연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재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냥 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민재는 안도와 실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도연의 말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지만 그걸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별이 회복될 때까지 매일 올게요. 민재는 급히 말하며 차로 향했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눈빛이 민재를 따라갔다. 그날부터 민재는 매일 목장에 왔다. 별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지만 민재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도연은 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때로는 커피를, 때로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은 말을 돌보는 동안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도연은 민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그는 서울에서 성공한 광고회사 직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걸 버리고 이 시골로 내려왔다.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막혔어요. 여기선 내가 나일 수 있죠? 도연의 말은 간단했지만 민재는 그 안에 깊은 상처를 느꼈다. 민재도 조금씩 자신을 열었다. 그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내가 의사가 되길 원했어요. 동물 의사는 그분 눈엔 하찮았죠.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도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당신은 진짜 의사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 말은 민재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도연의 진심은 민재가 숨겨왔던 자존감을 건드렸다. 하지만 동시에 도연의 존재는 민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감정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도연에게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재가 별을 치료하던 중 도연이 가까이 다가왔다. 민재 씨. 왜 그렇게 긴장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재는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다. 도연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그의 숨결이 민재의 뺨에 닿았다. 저 긴장 안 했어요. 민재는 말을 더듬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민재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연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그는 늘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가족, 친구, 사회, 모두가 그를 억눌렀다. 다음 날, 민재는 목장에 가는 길에 결심했다. 그는 도연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수의사일 뿐. 도연은 그의 고객일 뿐이다. 하지만 그 결심은 도연을 다시 만나는 순간 무너졌다. 도연은 민재를 보며 말했다. 오늘 밤, 저랑 같이 별 보러 가지 않을래요?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그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좋아요. 민재는 결국 대답했다. 그날 밤, 그들은 목장 뒤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도연은 담요를 깔고 민재를 옆에 앉혔다. 서울에선 이런 하늘 못 봤죠? 도연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도연은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씨. 당신도 아름다워요.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그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이 민재의 손을 잡았다. 도연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민재의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민재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몸은 그를 배신했다. 그는 도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갈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도연 씨, 우리.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거죠?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난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민재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도연에게 끌렸다. 그리고 그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도연이 민재의 얼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터치는 부드러웠다. 그들은 별빛 아래서 키스했다.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었다.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도연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도연에게 사로잡혔다. 키스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민재는 도연의 얼굴에서 자신과 같은 두려움과 설렘을 읽었다. 이건 잘못된 걸까요?
민재가 속삭였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 잘못 일이 없어요.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사랑. 그는 그 단어를 오랫동안 피해왔다. 하지만 도연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민재는 도연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민재는 도연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이 감정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일찍 일어나 별을 확인했다. 말은 거의 회복된 상태였다. 그는 도연에게 작별을 고하려 했지만 도연은 그를 붙잡았다. 민재 씨, 우리 이걸 계속할 수 있죠?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도연을 사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도연 씨,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작았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시간 줄게요. 그 후 며칠 동안 민재는 도연과 거리를 두려 했다. 그는 목장에 갈 때마다 최대한 전문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흔들었다.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도연의 일기를 발견했다. 낡은 노트였다. 그는 읽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다. 그 안에는 도연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적혀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이곳으로 도망쳤다. 민재는 그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도연의 아픔은 그의 아픔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는 도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그는 도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민재는 도연을 찾아갔다. 도연 씨, 저 당신을 사랑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이 사랑은 그를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랑이 그를 얼마나 큰 시련으로 이끌지. 민재와 도연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매일 밤 별을 보며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민재는 도연의 곁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도연은 민재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민재와 도연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어느 날, 민재가 마을 가게에 갔을 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찔렀다. 저 사람, 그 카우보이랑 이상한 사이 아니야. 수의사가 그런 짓을 하다니. 민재는 그 말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는 도연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도연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민재 씨.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요. 도연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스쳐갔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도연을 사랑했지만 세상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그날 밤 민재는 도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대학 시절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가족의 반대로 끝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 상처는 민재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도연은 민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어요.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됐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사랑은 그들에게 더 큰 시련을 안길 것이다. 며칠 후 마을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도연의 목장에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 다행히 불은 빨리 꺼졌지만 헛간의 일부가 파괴됐다. 도연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도연을 위로하려 했지만 자신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도연에게 이런 고통을 안겼다고 자책했다. 도연 씨, 제가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민재는 힘겹게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떠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린 싸워야 해요. 민재는 도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도연과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민재와 도연은 마을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버텼다. 그들은 목장을 복구하기 위해 함께 땀을 흘렸다. 민재는 낮에는 수의사 일을 하고 밤에는 도연과 함께 헛간을 수리했다. 그들의 손이 맞닿을 때마다 민재는 도연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다시금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어느 날 민재가 목장에 도착했을 때 헛간 벽에 빨간 페인트로 쓰인 낙서가 눈에 들어왔다. 더러운 놈들. 떠나라. 민재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도연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민재 씨. 겁나요? 도연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쳐갔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겁나요. 하지만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같이 싸웁시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려 노력했다. 도연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든 그건 그의 삶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냉랭했다. 몇몇은 도연을 비난했고, 몇몇은 그를 외면했다. 민재는 도연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도연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도연만큼 용기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어느 날, 민재는 서울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였다. 집에 돌아와라. 이런 소문이 다 퍼졌어. 부끄럽지도 않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싶었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그날 밤, 민재는 도연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도연은 민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민재는 도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도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을의 적대감은 점점 더 커졌고, 민재와 도연은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재와 도연은 마을의 적대감을 이겨내기 위해 더 단단히 뭉쳤다. 그들은 목장을 더 아름답게 가꾸며 자신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 했다. 민재는 벼를 건강하게 돌보며 도연은 새로운 말을 들여와 목장을 확장했다. 하지만 마을의 반발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민재의 차 타이어가 칼로 찢겨 있었다. 그는 도연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민재 씨, 더 이상 숨기지 마요. 우리 같이 맞서야 해요. 민재는 도연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도연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단지 서로를 사랑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어느 날, 민재는 마을에서 만난 옛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마을에 와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민재는 아버지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도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할게요. 민재는 도연과 함께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민재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도연이 나섰다. 민재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도연을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갔다. 그날 밤, 민재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우린 서로를 구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마을의 반발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들은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재와 도연은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강원도를 떠나 제주도로 향했다. 그곳에서 작은 목장을 새로 시작했다. 제주도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겼다. 푸른 바다와 넓은 초원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줬다. 민재는 다시 수의사 일을 시작했고, 도연은 말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꾸렸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는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마을에서 퍼진 소문은 제주도까지 따라왔다. 민재는 가끔씩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았다. 그는 도연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민재 씨, 우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도연의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됐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들 중에는 민재와 도연의 사랑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민재와 도연에게 용기를 북돋아줬다. 민재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도연과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다. 어느 날, 민재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평생 함께 가요.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민재와 도연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들의 블로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읽혔고, 그들은 편지와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처럼 사랑을 숨겨야 했던 사람들, 가족과 사회의 편견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위로를 받았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두려웠지만 도연은 그를 격려했다. 민재 씨, 우리의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들은 제주도에서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들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재와 도연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의 목장은 단순한 목장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 됐다. 어느 날, 민재는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민재의 행복을 빌어준다고 적었다.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와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작은 변화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됐다. 민재와 도연은 제주도의 푸른 들판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들의 결혼 서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다. 민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도연은 그를 설득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뒀다. 민재와 도연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와 희망의 이야기라는 걸 보여줬다. 마지막 장면에서 민재와 도연은 제주도의 해변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민재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날 그냥 보내지 않아서 내가 진짜 나를 찾았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날 구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며 세상에 용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장에는 여전히 별이 있었다. 건강하고 자유롭게 뛰노는 별이.